제오의 이야기가 흐르는 밤에 라 보엠.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날 파리의 한 허름한 아파트의 다락방에 젊은 예술가들이 있었다. 땔감을 살 돈도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많이 추웠다. 화가인 마르첼로와 작가인 로돌프는 오들오들 떨며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마르첼로는 손을 비비며 로돌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너무 추워. 추워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림이라도 태워야 하나. 그냥 내 희곡을 태우지. 자, 여기 내 작품 일막이 여기 있네. 추위를 이기지 못한 그들은 결국 로돌프가 쓰고 있는 책을 태워 잠시 몸을 녹이기로 했다. 한참을 로돌프의 희곡에 불을 붙여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철학가인 콜리네가 꽁꽁 언 모습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당포에서 물건을 안 받아. 이런. 이것 봐, 뭘 하고 있나? 불이네? 어서 오게. 내 작품이 타오르고 있어. 아이고야, 따뜻하구만. 아이, 그런데 불꽃이 오래가지 않는군. 불이 꺼진 난로에 시무룩한 세 사람을 뒤로 음악가 쇼나르가 나타났다. 쇼나르의 손에는 음식과 장작, 담배, 포도주가 들려 있었다. 자, 이것들밖에나 영국에서 온 귀족이 나를 고용했네. 로돌프와 마르첼로, 콜리네는 쇼나르를 반기고는 음식들을 퍼서 먹으려고 했다. 이것 봐. 이건 비상식량이라고. 이걸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자,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나한테 돈이 있네. 모두 쇼나르의 돈에 열광하며 거리에 나가 먹고 마시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려 했다. 하지만 로돌프는 손짓을 하며 의자에 걸터 앉았다. 먼저들 가. 나는 작업할 게 좀 남았어. 먼저 가 있어. 그렇게 로돌프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갑자기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문 뒤에서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촛불이 꺼졌는데 성냥이 없어요. 혹시 성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인은 이웃에 사는 미미라는 여인이었다. 로돌프는 미미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다. 미미의 초에 로돌프가 불을 붙여주려 하는 순간 미미의 열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로돌프의 집에 있던 촛불마저 전부 꺼져버리고 말았다. 로돌프와 미미는 떨어뜨린 열쇠를 먼저 찾기 위해 더듬더듬 어두운 바닥을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돌프의 손에 툭 하고 열쇠가 만져졌지만 로돌프는 열쇠를 몰래 숨기고는 아무것도 줍지 않은 척을 했다. 조금이라도 미미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열쇠를 찾던 두 사람의 손이 맞닿고 말았다. 죄송해요. 그건 제 손인데요. 그대의 찬손. 여기 내 손을 잡아요. 따뜻하게 합시다. 그렇게 말한 로돌프는 자기소개를 하며 자기는 시인이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시와 노래를 쓰며 꿈과 환상,
하늘 속에 멋진 성을 가진 영혼의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끝내는 오늘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며 미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로돌프는 미미와 함께 친구인 마르첼로, 콜레네, 쇼나르가 기다리는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리의 이곳저곳에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었다. 로돌프와 친구들은 함께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마르첼로의 전 여자친구인 무제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무제타는 새로 사귄 돈 많고 나이 많은 신사와 함께였는데 마르첼로는 그 상황이 불편해 그녀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무제타는 마르첼로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떠났기 때문에 둘 사이는 많이 좋지 않았다. 이미 헤어진 사이였기는 했지만 마르첼로는 아직도 무제타를 사랑하고 있었다. 무제타는 마르첼로를 보고 다시 그와 잘하고 싶었는지 그곳에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탁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제타의 돌발적인 행동은 함께 온 신사가 부끄러워했지만 무제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무제타의 신경은 온통 마르첼로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르첼로는 무제타를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무제타의 매혹적인 도발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다. 무제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르첼로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무제타와 마르첼로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친구들은 슬쩍 그곳을 빠져나왔다. 무제타와 친구들이 함께 사라진 것을 늦게 알아챈 노신사는 그들이 남기고 간 계산서까지 손에 든 채 멍하니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마르첼로는 무제타와 함께 시골의 한적한 여관에서 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마르첼로에게 갑자기 미미가 찾아왔다. 여기 로돌프가 있나요? 어젯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진절머리 난다고 나갔는데.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저기 뒷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는지 말해볼게요. 이야기를 끝낸 미미는 여관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잠에서 깬 로돌프가 마르첼로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친구 마르첼로,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네. 미미와 내가 헤어질 수 있게 도와주게. 혼자선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로돌프, 그게 무슨 소린가? 미미에게 실증이라도 난 거야?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네. 사실 그녀가 많이 아프네. 내 차갑고 쓸쓸한 동굴 같은 아파트에 함께 있다가는 그녀는 곧 죽고 말 거야. 내 가난이 그녀를 죽이고 있네. 로돌프는 아직도 미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미미가 자신의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녀의 곁에서 떠나려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관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미미는 슬퍼서 뛰쳐나와 로돌프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들은 겨울에 헤어진 것은 너무 외로울 것이며 내년 봄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 약속했다. 로돌프는 자신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미미를 위해, 미미는 병 때문에 자신을 걱정하는 로돌프를 위해
그렇게 이별을 약속하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 파리의 허름한 아파트에는 로돌프와 마르첼로가 다시 같이 살고 있었다. 콜리네와 쇼너르가 먹을 것을 하나름 안고 아파트로 들어섰다. 또 이러고 있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말했다. 사실 로돌프와 마르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그녀들을 아직 잊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허둥지둥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무제타였다. 모두들 당황한 듯 무제타를 바라보았고 무제타는 다급히 말했다. 미미가 쓰러졌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느낀 미미가 마지막으로 로돌프를 보기 위해 아파트를 올라오다 결국 계단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로돌프와 친구들에 의해 침대로 옮겨진 미미는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곳의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곧 미미에게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직감한 친구들은 미미와 로돌프의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단둘이 남게 된 미미와 로돌프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두 손을 마주잡고 마지막으로 이별의 인사를 나눴다. 저희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나요? 촛불이 꺼지고 열쇠를 잃어버렸지. 금세 찾아놓고도 주지 않았죠? 응?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차가운 채 손을 잡아줬었어요. 참 따뜻했는데. 그만 말아오. 그만 말하고 좀 쉬어. 로돌프는 미미가 쉴 수 있도록 그녀의 자리를 정리해 주었다. 의사를 만나 약을 타왔네. 의사가 곧 이리로 온다고 했어. 미미는 좀 어떤가? 잠들었어. 마르첼로의 말에 로돌프가 힘겹게 말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미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미미의 상태를 살펴본 무제타가 흐느끼며 로돌프를 껴안았고 로돌프의 친구들도 로돌프에게 다가와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왜? 왜들 그래? 그냥 잠든 거라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결국 로돌프는 무너지듯 미미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라보임의 슬픈 이야기의 막이 내려간다.